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최근 입시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교생활기록부, 그중에서도 세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세특이 평범한 세특인지 아니면 특별한 세특인지, 평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특별한 세특이 될 수 있는지, 서울대 합격자 학생부 세특 내용 분석 등을 통해서 자신의 세특을 판단해보고 앞으로 좀 더 나은 세특 내용을 채우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특은 학생부 내에서 교과 성적이 표기되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하단에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말합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 학습 활동 내용, 참여도, 또 성장 사례 등을 적어주시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대입에서는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평가 항목이 줄어들고 자소서도 지금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과정이라 세특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고요. 고입에서는 일반고나 외고, 국제고 등을 지원할 때에는 활용도가 없지만 과고, 영재고, 또 전국 단위 자사고 입시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 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일반고 진학할 학생들도 일반고 진학의 세특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진 않지만 중학교 때부터 이 세특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학교 생활에 임했을 때 당연히 고등학교 와서도 세특을 잘 챙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세특 관리에는 사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게 관리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교마다 또 과목 선생님마다 세부적인 기재 원칙이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 단위 자사고나 비평준화 상위권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종을 통한 상위권 대학 도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세특 기재 방식이 다소 개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개방적이라는 건 학생들이 제출한 개별적인 탐구나 학습활동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세특 기재에 많이 참고하시거나 실질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기말고사 끝나고 학생들에게 세특에 올릴 만한 내용을 정리해 오라고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과정들이 학교나 담당 교과 선생님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학교나 선생님들은 세특 기재 원칙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라든지 개인적으로 세특에 적고 싶은 내용을 거의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들은 학생이 제출한 내용을 오히려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하시고 보완해 주시면서 세특 기재에 큰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신이 처한 여건에 따라서 좋은 세특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어떤 학교 스타일이건 간에 좋은 세특을 위해서는 교과 공부와 관련해 독서나 보고서 작성 같은 탐구활동 또는 수업 중 발표활동이나 조별활동 이런 적극적인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열심히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막상 나중에 학생부 확인해 보면 자신의 세특이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게 점수로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설사 자기 세특 내용이 괜찮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게 다른 학생들에 비해 어느 정도 좋은 건지 또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 수준의 입시에서는 과연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일종의 자기 세특 판별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세특에 포함된 단어들을 통해서 자기 세특의 변별력을 단편적으로라도 파악해보고 남은 기간 거기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감을 잡으실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을 토대로 다음 학기에는 자신이 속한 고등학교 여건에 맞춰서 세특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실제 학생들의 세특 사례를 보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이고 평범한 세특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지구의 환경을 이해하고 고에너지원이 존재해 화학 반응으로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음을 이해함. 빛의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남을 이해함. 그냥 보통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기재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세특도 비슷합니다. 원소 카드 만들기 활동에서 붕소의 성질과 용도에 대해 조사함. 조사한 붕소 원소의 이름과 기호가 포함된 문구를 만들고 뇌열유리와 눈 세정제의 재료로 사용되는 붕소의 용도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원소 카드를 제작함. 이 두 세특 같은 경우 그냥 무난한 내용들로 볼 수 있지만 학생만의 특별한 학업 역량이 담겼다기보다는 이 수업을 들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적힐 만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입시에서 의미 있게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세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의 세특보다는 좀 낫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을 알아보는 탐구활동에서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성분들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앞서 배운 내용과 잘 연관지어 발표함. 자연스러운 설명 톤과 중간중간 유머를 섞어 듣는 사람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인 점이 돋보임. 이 돋보인다는 선생님의 긍정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감상평 수준이기 때문에 학생의 구체적인 학업 경쟁력이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제 조금 더 괜찮다고 보여지는 세 특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올해 서울 상위권대 진학자들과 서울대가 아로리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던 합격자 세특 내용 일부를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기된 단어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물리 현상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함, 물리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여러 실험 활동을 진행함,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정류회로를 구성하고 오실로스코프를 활용하여 정류된 전류를 확인하고 기주공명 장치를 이용한 진동수 측정 실험에 열정을 보임. 탁월하다든지 열정을 보였다든지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근거가 부족한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앞의 내용들보다는 학생의 학업 역량을 파악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특에서는 이제 좀 내용이 좀 더 좋아지는데요. 쌍곡선에 대해 배우면서 교과서에 쌍곡면의 구조가 풍압에 잘 견뎌 냉각로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보고 왜 그럴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관련된 탐구를 진행함. 실험 조건에 맞는 쌍곡면을 만드는 쌍곡선의 식을 세우고 지오지브라, 스케치업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실험물을 수학적으로 제작함. 또한 실험 결과를 해석할 때도 벡터의 개념을 도입하여 원기둥이 사각기둥보다 풍압에 잘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함. 종종 스케치업으로 3D 도면을 설계하여 학교에 있는 3D 프린터로 출력하며 설계하는 과정에서 쌍곡면, 타원 등 2차 곡선을 이용하고 구조를 회전시키거나 분할하는 등 수학적인 요소를 설계에 적용하려고 노력함. 앞선 사례와 비교할 때 탁월하다거나 뛰어나다거나 열정이 있다든가 이런 주관적인 평가는 없지만 구체적인 학업 역량이 더 잘 드러났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부 과정에서 가졌던 궁금증이나 탐구 과정에서의 자신만의 해석, 또 공부한 내용을 실제 적용해보는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세 특도 비슷한데요. 이후 C 언어로 척도 없는 네트워크를 직접 구현하는 활동을 해봤다. 이후 소프트웨어 봉사 등에서 이 책에서 배운 원칙들을 적용하여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했다. 그 밑에도 보면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를 느꼈던 로봇을 구현하고 아이디어를 전체에 공유하며 성장해 나감. 손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자동으로 책을 넘겨주는 독서대를 고안하여 만들며 책을 한 장씩 들어 올려서 넘기는 문제를 바퀴 마찰을 통해 해결한 아이디어가 놀라움. 여기도 보시면 뭘 구현했다든지 뭘 적용했다든지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고안했다든지 이런 단어들이 학업 경쟁력을 드러내는데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경쟁력, 예를 들면 이 위에서 책에서 배운 원칙들을 적용했다고 적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한 건지까지 나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정도만 돼도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학생의 학업 성향이나 탐구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 밑에 내용도 구현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고안하고 놀랍다는 주관적인 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탐구 경쟁력이 드러나는 표현들이 포함됐습니다. 서울대 합격자 다른 세특 사례에서도 이런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의 우량종자 보조 정책을 우리 한국의 식량 주권 문제에 연결시켜 분석하면서 생명과학 분야까지 언급했다. 학생 의견을 수렴해 국회의원 및 교육감에게 교육 정책을 제안했다. 빈부격차와 교육을 받을 권리의 관계를 언급하며 공교육의 영향력 확대를 제안했다. 어떤 활동이 학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학생으로 보여줄지 좀 감이 오실까요? 그리고 이 밑에 사례는 보시면 설문 진행 같은 걸 통해서 실천적인 탐구 활동 이런 것들도 좋은 평가를 받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활동 중에서 실천적이지 않은 활동은 없지만 그래도 그 실천에 필요한 노력이나 열정은 활동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렇게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다. 이건 누가 봐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서울대 합격자를 포함해 세 특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자소서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내신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생활의 경쟁력은 그게 세 특이 됐건 자소서가 됐건 공부나 활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무엇이냐에서 나온다. 단순히 어떤 지식을 찾아보거나 기억하기 위한 노력, 보여주기식 활동 제목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고 공부나 활동 내용을 자신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생산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 반응의 수준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경쟁력 있는 세특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반응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질문이나
의문, 어떤 고민, 자신만의 고민이겠죠. 또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사안에 대한 자기 의견, 새로운 아이디어, 어떤 창작물, 또 앞서 보셨던 분석이나 전망이나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이런 게 없더라도 어떤 활동에 활동을 계속 꼬리를 이어서 연관 있게 한다든지, 한 가지 활동, 한 가지 주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는 공부를 통해서 구체적인 자신의 행동 변화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학종에서 세특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용어들이 세특에 많이 포함됐다면 좋은 학생부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완성된 자신의 학생부를 보면서 만약 이런 단어들이 좀 부족했다면 남은 학기, 학교 생활에서 자신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무조건 수동적으로 복붙해서 만드는, 또 네이버 위키백과 편집해서 만드는 보고서 작성은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사소한 지식에 대해서라도 어떤 의문을 가져보시고 자신만의 분석이나 의견을 만들어 가셔야 한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단원에서부터 자신만의 세특 소재를 찾아보시는 게 좋다. 특히 문제풀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이런 소재들은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기계적으로 너무 정답만 찾지 마시고 재밌게 풀었던 문제들, 또는 어렵게 해결했던 문제들 꼭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분석도 해보시고 나름대로 자신만의 풀이 방식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기말고사 끝나고 세특 기재하실 때 크게 도움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세특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거나 다음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